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재정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5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부 지출을 우리 이제 장에서 앞 시간에 그 정부 지출의 종류가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전지출의 그 현금보조, 현물보조, 가격 할인보조의 그 효율성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경제 안정 성장면 에서 정부 지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죠. 이 경제 안정 및 성장면의 정부 지출 운용, 정부 지출의 운용입니다. 요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인데, 재정학에는 우리 거시경제하고 그렇게 많이 관련이 없죠. 근데 요 부분만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시경제학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재정학 내에서 거시경제학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경제안정 호불항을 위한 정부 지출, 성장을 위한 정부 지출이 거시경제잖아요. 그죠? 호황, 불황, 성장, 그런 건 거시경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제 안정부터 먼저 볼까요? 안정면에서 안정면, 호불항을 잡아내는 기능입니다. 경제 안정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크게 이제 경제 안정을 위해서 호황불황을 잡기 위한 정부 지출의 방법은 크게 나눠가지고 자유재량 정부 지출이 있고 재정정책, 정부 지출을 운행하는 게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 그래서 자유재량 재정정책과 자동안정 재정장치로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자유재량 재정정책,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자동안정 재정장치, 자동안정 재정장치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지출 운용에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자유재량은 이제 영어로 이제 파인 튜닝인데요. 경제 상황, 이제 호황불황 때 그때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펼칩니다. 새로운 정책을 그때 호황, 불황 그때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것을 자유재량 재정정책이라고 하고요. 이 자동안정 재정장치는 말 그대로입니다. 영어로 built-in stabilizer, built-in,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다음에 automatic stabilizer, 자동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장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이 장치가 저절로 경기를, 호황을 잡아주고 너무 불황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새롭게 정책을 펼치는 걸 말하고요.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자유재량 재정정책이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정부가 펼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펼치는 거냐? 자, 호황 때, 자, 이거 합시다. 호황 때는 어떻게 되느냐? 호황이면 너무 경기가 과열되어 있잖아요. 너무 호황이니까 경기를 좀 잡아야 돼.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까 잡아야 되죠. 그때는 긴축 재정 혹은 흑자 재정을 펼치는, 긴축, 경제를 죽인다 해서 이제 긴축 재정 정책, 혹은 정부는 흑자 재정을 한다고 합니다. 흑자 재정. 흑자는 이제 정부가 흑자를 내니 조세는 많이 거두고 정부 지출은 줄이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정부 지출은 조세도 관련 같이 하면은 조세 정책도 재정 정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정부 지출은 줄이고요. 정부 소비 투자 지출 이거 뭐 줄여버리고 조세는 늘리고 하는 거예요. 텍스는 늘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긴축 재정, 흑자 재정이라 합니다. 정부가 돈을 덜 쓰고 조세는 많이 걷으니까 흑자가 나타나 정부가. 그래서 흑자 재정, 긴축 재정 이렇게 실시하고 이 정책을 새롭게 펼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불황 때는 경기가 너무 죽죠 또. 소득이 너무 떨어지고 실업이 늘고 막 이게 또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는 거죠. 확장 재정, 경기를 살린 데서 확장 재정, 혹은 정부는 적자 재정을 해야 됩니다. 적자 재정 정책. 이거 반대로 하는 거죠. 정부 지출은 새롭게 늘려버리고 텍스는 감면해버리고 하는 거죠. 텍스는 깎아내리고 정부 지출은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확장 재정 정책, 적자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호황 때, 불황 때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거죠. 새로운 정책을. 이게 이제 자유재량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동안정 재정 장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이 장치가 이렇게 새롭게 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장치가 저절로 경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동 안정시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자동 안정 재정 장치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이거 저 뒤에 우리 이제 사회 보상편, 저 소득 분배 및 사회 보상 제도 할 때 요거 자세히 볼 건데요. 여러 제도가 일단 조세 제도 쪽에서는 누진세 제도, 누진세 제도가 있고요. 누진세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사회보상 제도들이 있는데, 자, 일단 크게 두 개로 누진세, 조세제도는 누진세. 누진세는 우리 직접세 쪽에 누진세죠. 소득세, 상속세, 뭐 정려세 이런 거, 종부세 이런 게 다 이제 누진세인데, 누진세하고 누진세가 아닌 건 안 됩니다. 직접세 아닌 건 안 됩니다. 간접세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회보상제도, 각종 사회보상제도, 각종 사회보상제도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일단 기업 사회보험제도, 우리 4대 사회보험제도가 있죠. 여기 제일 관련된 게 고용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로 하기도 하고, 실업보험제도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강보험제도, 국민의료보험제도, 그 다음에 연금보험제도,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재보험. 이거 4개 이제 우리 사회보험으로서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각종 사회복지제도, 그 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쭉 읽어볼까요? 일단 우리가 최저임금제 이런 거 있고요. 최저임금제, 그 다음에 쌀 가격 지지제, 농산물 가격 지지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 등등 있죠. 사회복지제도가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공주택, 각종 사회복지사업제도 등등등. 그 다음에 디귿에 이건 일단은 나중에 또 이야기 됩니다. 이제 자동안 여러분 공부하실 분은 경기를 잡아주는 자동안정 재정 장치로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 그거 아는 겁니다. 나중에 또 우리 사회보장편에 가서 이거 하나하나 이 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부의소득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장려세제, EITC라는 근로장려세제, EITC, 이런 것들이 이제 각종 사회보장제, 이것도 외에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 이거 적었는데요. 하여튼 크게 이제 자동안정 재정장치에는 누진세제도 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들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여튼 이 전체가 자동 안정 재정 장치로 작동이 됩니다. 저절로 경기를 잡아준다 말이죠. 우리나라 이거 이미 부의소득세 제도는 시행 안 되고 있지만 이거 하나만 시행 안 되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들이 저절로 경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뭐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대표적인 누진세하고요, 요 실업보험제도하고 요 두 개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경기가 불황이다. 경기가 불황으로 가요. 소득 막 떨어지고 실업자 속출합니다. 소득이 막 떨어지고 실업자 속출하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작동 안 하면 실업자 많아지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소비를 못하고 더 물건 안 팔리니까 경기가 더 죽게 됩니다. 근데 자, 불황으로 가죠. 국민들 소득 떨어지고 실업이 속출하죠. 그럼 누진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떨어지면 더 낮은 세율에 임해가지고 국민들이 옛날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덜 내게 되죠. 그럼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그 나머지 세금 덜 낸 돈으로 소비를 좀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 속출하면 그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실업자 돼도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그 돈으로 소비를 하니까 경기를 좀 살아나게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걸 호황으로 가게 하는 건 안 되는데 너무 불황으로 구름텅이로 떨어질 거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실업급여를 받고 또 누진세 제도에서는 세금이 저절로 덜 내지게 되면 또 호황일 때는 그 반대고요. 호황일 때는 그 반대로 잡고 그래서 이 장치들이 저절로 경기를 잡아준다.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경제안정면에 정부 지출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크게 재량 재정과 자동 안정 재정 장치로 크게 분리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은 자유재량은 아무래도 경기를 잡는 측면에 요거보다는 효과가 강력합니다. 새롭게 새로운 정책을 처방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재량은 장점이 요거보다는 경기를 잡아주는 기능으로서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 효과가 강력하다. 강력 효과를 보인다는 거고. 그러나 단점은 시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차는 또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는데 이 정책을 실행하고 또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적 갭입니다. 시간적 갭이 있으면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시간적 갭이 있으면은 경제는 항상 살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호황 때 호황을 잡으려고 정책을 펼치는데 그 호황에 쓴 정책이 나중에 경제가 불황이 된 뒤에 효과가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차 문제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시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차 문제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자동 안정 재정 장치는요, 장점이 시차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새롭게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치가 이미 마련돼 저절로 작동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차 문제가 없다는 게 시차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 이제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시차 문제가. 근데 시차 문제가 크다는 단점이에요. 근데 이 단점은 아무래도 효과가 요것보다는 호불항을 잡아내는 효과가 미약합니다. 효과가 좀 미약한 그런 감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경기를 호황을 잡고 불황을 확 잡아주려면 이제 자유재량 재정 정책을 이제 정부가 펼쳐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밖에 안 됩니다. 너무 호황을 좀 잡아주고 너무 불황을 속도를 좀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 기능밖에 안 되지 유턴시킬 수 있는 핸들 기능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유턴시킬 수 있는 그 경기를 국민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고요. 이 정도 뭐 안정면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차 문제가 약간 이것도 이제 대표님 정부 지출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시차 문제가 이거는 좀 크다. 시차 문제가 좀 적다. 얘기인데 이 정책 시차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정책 시차. 참고로 여기 이제 여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책 시차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시차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아주 효과까지 나타나는 그 시간적 갭인데요. 일단
정책 시차는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겁니다. 타임렉, 영어로 이제 타임렉인데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다. 정책 시차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내부 시차하고요, 내부 시차와 외부 시차로 이렇게 나가죠. 외부 시차. 외부 시차는 다른 말로 효과 시차라 하기도 합니다. 내부 시차는 이제 다시 나눠서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로 나눠집니다. 인식 시차와 실행 시차.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식 시차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를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황이나 불황도 전반적인 국민이 알지만 어떤 불황인지, 어떤 호황인지, 뭐 이 가중한 불황인지, 뭐 약간의 불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 관료들이 그 경제를 싹 조사를 하거든요. 데이터 수집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떤 상황까지 와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완전히 밑바닥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시점인지 불황의 시작점인지 뭐 그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 알아내는데 이제 경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인식 기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실행은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심각한 불황이라고 인식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빨리 확장 정책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를 살리는 정책. 그러면 바로 오늘 인식이 내일 바로 정책 실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공무원, 관료, 기한을 하고, 일단 문서 기한을 하고,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돈을 어디에 쓰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부서 간에 조율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심의,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 내리는 기간까지 좋다 하자. 우리 재난지원금 주자. 실행하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다 누구한테 주고 이게 다 이게 짜야 되잖아요. 예산을 기한을 하고 조율도 하고 심의 결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실행 시차입니다. 이거 굉장히 길겠죠. 그 다음 이제 외부 시차, 요거는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소비 투자 지출을 정부가 직접 소비하고요, 정부가 직접 투자 지출을 늘려버리면 그거는 바로 이제 소득이 올라갑니다. 바로 이제 정부가 소비 투자 바로 했기 때문에 소득이 바로 올라간다 보면 되는데, 이전 지출을 증가시키면요, 기업한 보조금이나 우리 가게한테 보조금, 우리 재난지원금이 전부 다 보조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지출을 내렸을 때는 이거로 했을 때 바로 소득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 지출을 받은 기업이나 정부가 소비나 투자를 해야 되죠. 소비나 투자를 해줘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요거 하는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전 지출을 해줬다고 돈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을 때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돈을 받아가 우리가 소비를 하고, 기업들은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해야지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감면, 우리가 조세를 감면해 줬을 때 국민들이 그 조세 감면받은 대로 소비 투자를 해야 되죠. 해야 소득이 올라갑니다. 이거 안 하면 소득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기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이게 외부 시차입니다. 정책을 실행했는데도 이게 소득이 올라가는 게 효과거든요. 이 효과가 일어날 때까지 시간적 갭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외부 시차라는데, 이런 것들이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시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경제 성장면, 성장면은 간단합니다. 성장을 위한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제 성장면에 정부 지출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노동에 대한 투자, 정부 지출, 자본 축적, 정부가 직접 자본 축적하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기술 진보에 따른 기술 개발에 정부 지출을 쏟는다 말이죠. 정부 지출을 한다는 거죠.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 자원 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 자본 축적에 대한 정부 지출, 노동의 양이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출,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거겠죠. 이렇게 이제 성장을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갑니다. 정부 지출의 분석에서 이제 그 이전 지출의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할인 보조의 그 효과, 효율성 면에서 분석 그거 하고, 그다음 오늘 이번 시간에 그 경제 안정 성장면의 정부 지출 운행 방법, 그거 이제 거시경제학 관련 내용입니다. 경제 안정 성장 여기 이제 관련 좀 돼 있고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이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우리 재정학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이제 정부 지출의 팽창에 관한 학설들을 좀 보겠습니다. 3번. 2번이 2번? 3번입니까? 정부 지출의 분석 3번인가요? 정부 지출 팽창에 관한 학설. 팽창. 학설들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왜 갑자기 나오냐. 정부 지출이 자본주의가 발흥한 이후에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돼 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정부 지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그 증가된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가설들입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가설들은 다 타당성이 있다. 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에 의해서 정부 지출이 팽창됐겠죠.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부 지출 팽창에 대한 학설들인데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한 자가 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바그너라는 경제학자입니다. 19세기 독일의 바그너라는 경제학자. 이분 한번 앞에서 들어보셨죠? 우리 재정 사상의 변천에서 이 사람 한 핵을 꺾고 있죠. 바그너. 이분이 19세기에 독일의 바그너 법칙을 내면서, 자, 바그너 법칙. 뭐냐, 바그너 법칙 자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법칙입니다. 바그너 법칙. 이게 뭐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갈수록 뭐가 증가되냐, 인당 정부지출 비중, 인당 정부 지출의 비중이 이제 그럼 인구수분의 정부 지출액이겠죠. 인구수, 그 나라의 인구수 나누기 정부 지출액의 총 비중, 그러니까 정부 지출액의 비중, 그러니까 인당 정부 지출이죠. 인당 정부 지출액, 절대 정부 지출액도 증가되죠. 하여튼 인구로 나누고요. 인당 정부 지출액 비중이 점점 증가되더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게 이제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말이에요. 이렇게 내도 되고, 국민 소득이 점점 증가될수록 잘 사는 나라가 되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인당 정부 지출액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 이걸 이제 조사를 했겠죠. 자본주의가들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천편일률적으로 자본주의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바그너 법칙입니다. 여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럼 왜 정부 지출은 계속 팽창되는가? 근데 자신의 이 바그너의 원인 설명은 자신의 이 바그너 법칙을 낸 자신의 해석은요, 원인 설명이랄까요? 이 사람의 원인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다음 자본주의의 정부 지출에 팽창된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분의 원인 설명은 아무쪼록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문제점이 수반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과 공평과 경제안정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는, 시장이 잘 되면은 앞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후생경제학에서. 시장이 잘 되면은 정부는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시장이 잘 안 되니까 정부가 아무리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부 개입이 증가가 일어났고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겠죠, 당연히. 시장 실패 치유를 위해서
대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것은 국민들의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부도 크더라. 자, 국민들의 공공재, 자, 이 탄력성 나왔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더라. 자본주의 국민들은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다. 공공재는 뭐였죠? 국방, 치안, 뭐 등등 아주 마비하죠. 공공재. 그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일보다 크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이게. 그러면 요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요 용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탄력성 많이 나오고, 그다음 재정학에도 필수 불가결한 탄력성 개념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 처음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나오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런 거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나올 때마다 탄력성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요거죠. 앞으로 탄력성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탄력성은 무슨 탄력성이라든 간에 뭐 변화율에 대한 뭐 변화율의 비율, 변화율에 대한 변화율의 비율. 보통 요 뒤에 게 분모고요. 여기 앞에 게 분자입니다.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요 앞에 게 분자로 들어가는데요. 요게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 여기 우리가 이제 약자를 적으면 이제 일레스티서티 이제 인데 M은 소득의 약자입니다. 그냥 제가 쓰는 약자입니다. 그냥. 소득 변화율에 따른 소득이 몇 프로 변할 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공재 수요량을 Q로 합시다. 수요량을 Q라는 퀀티티 양, 공공재 수요량의 비율,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자, 이게 공공재 수요량의 소득 탄력성이랍니다. 소득이 몇 프로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 거 이거죠. 탄력성은 전부 다 이렇게 정해요. 그 변수만 바뀔 뿐입니다. 분모 분자의 변수만 바뀔 뿐이지 변화율분의 변화율의 비율. 이게 이제 탄력성인데, 먼저 이제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어요. 그럼 소득 변화율, 변화율에 대한 공공재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다는 자기가 이제 확인해보면 자본주의 국민들의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더라. 이게 나중에 우리 1보다 크면은 사치제 쪽이라 정상제이면서 사치제라고 정의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하여튼 1보다 크다는 건 뭐냐? 소득 증가율보다 공공재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소득이라면 소득 증가율이, 소득이 만약에 100% 증가됐다. 그럼 공공재 수요량 증가율이 100% 이상이다. 그죠? 그럼 이 정확하게 있으면 말이 나오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럼 소득이 증가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네? 왜 정부 지출이, 인당 정부 지출액이 증가되느냐? 요 중간에 국민들이 공공재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게 증가되더라고요. 국방이나 치안이나 뭐 도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회간접 자본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거 국민들이 원하는 게 수요량이 더 크게 증가된다. 네? 그러면 정부는 이 공공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원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는 거죠. 국방, 치안, 도로, 공원 이런 건설에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크니까 그래요. 이게 1보다 적으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가되니 이 비중이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득 증가율보다 공공재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공공재 수요를 하니까 그 정부가 공공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국민들의 공공재 수요량 증가율이 더 크니까 더 1보다 크다. 여기 1보다 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1보다 적기 때문이다. 우리가 1보다 큰 걸 우리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적기다, 뭐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증가율에 비해서 여기 더 크게 증가되니까 요걸 정부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공공재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이 이유.
그 외에도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고요. 정부 개입이 알게 모르게 증가돼 왔다. 시장 실패를 키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인트가 옵니다. 공공재수의 소득 탄력성 일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박은호 법칙을 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의 원인 설명은 요거다. 그 외에 이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치를 팽창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다 나왔어요. 전부 다 맞다고. 뭐 틀린 건 없고요. 전부 다 원인으로 인정되게 됐죠. 그 뒤에 이제 기타 학설도 한번 볼까요? 기타 학설들. 쭉 이렇게 뭐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기타 학설들. 정부실이 왜 증가됐는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기타 학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격인 피콕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가설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콕, 제가 한글로 쓰겠습니다. 피콕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가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설입니다. 전이효과 가설. 자, 이건 그림으로 약간 말씀드릴게요. 이 전이효과 가설은 이 사회적 혼란기를 거듭하면서, 자, 이거 이제 설명은 그림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사회적 혼란기가 일어나죠. 혼란기를 거듭한다. 자, 사회적 혼란기는 뭐냐면은 전쟁, 대홍수,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IMF 위기 이런 거 맞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사태, 뭐 이런 거, 이런 사회적 혼란기가 이 겪어오면서, 적어드릴까요? 뭐 사회적으로 전쟁이 터졌다든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뭐 등등 이런 거죠. 이거 사회적 혼란기를 거듭하면서, 거듭이죠, 거듭.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거듭하게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전이효과. 전이효과가 딱 일어났네요. 전이효과는 이제 시발효과를 하게 돼요. 욕 아닙니다. 시발효과. 좀 발음이 세면 이제 욕 같은데 시발효과라고 합니다. 시발효과 하기도 하고 전이효과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검효과, 점검효과. 이건 이제 인식효과. 같은 말이에요. 점검, 인식. 전이, 시발. 이렇게. 요 두 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거 무슨 효과인지 설명드릴게요. 요런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제 포인트는, 국민들이 요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텍스를 낼 용의가 있다. 조세 부담 용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이 텍스 부담 허용 하에서. 당연히 이거는 사회적 혼란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고, 전이효과나 점검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세를 낼 용의가 있다. 국민들의 텍스 부담 용인 하에, 텍스를 기꺼이 부담하겠다 라는 용인 하에서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약간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 타임이고, 여기 정부 지출액인데, 인당인데, 그 정부 지출액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출이 이렇게 쫙 일정하게 유지되다가요, 여기서 우리가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에 쏴붙어야지. 예? 처음에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 지출이 증가해. 국방부에 정부 지출이 확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이효과입니다. 일단 이런 혼란기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정부 지출이 왕창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이효과에서 이제 이 정부 지출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이효과. 올라가는 수준이 전이효과입니다. 시발효과에서 확 올라가는 정부 지출이.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이게 유지되겠죠. 전쟁 기간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전쟁 기간이. 그러면 이 국방비가 계속 이렇게 지출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전쟁이 끝났다 합시다. 자,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면 이 정부 지출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다는 거죠. 왜?
점검 인시효과가 작동합니다. 뭐냐? 전쟁이 끝나도 국방비를 계속 써야 되겠다. 왜? 앞으로 전쟁이 또 터지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비는 계속 지출돼야 된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점검이.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정부 지출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국방비가. 여기 이제 점검 인시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점검 효과에 의해서. 점검 효과 뭔가 알겠죠? 아, 전쟁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으니까 보니까, 와, 국방비 이거 중요하다. 앞으로 탄탄한 국방력을 위해서 국방비가 많이 지출돼야 되겠구나. 이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부 지출액을 낮추지 않고, 혼란이 끝나더라도 낮추지 않고 계속 유지시킨다는 거죠. 이게 점검 인시효과에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방비가 확 올라가는 이거는 이제 전이효과 때부터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일단 정부치가 왕창 증가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방비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전이효과, 점검효과.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이게 똑같아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대쓰나미, 대홍수, 뭐 대폭설, 아니면 뭐 지금 같은 이런 바이러스 사태, 이런 전염병 사태, 뭐 이런 게 일어나. 그럼 또 이제 똑같습니다. 전이효과에 의해서 확 증가됐다가, 그럼 이제 재 기간이 동안 이게 나가다가요, 재해가 끝나더라도 점검 인식에 의해서 또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돼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이효과, 점검효과, 전이효과, 점검효과. 또 다른 또 뭐 하여튼 사회적 혼란기가 일어나면 또 전이효과, 점검효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정출이 증가되어 나간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효과만 강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일어날 때 정부출이 증가되려면 돈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텍스에 대한 부담 용인 하에서 이런 지출이 증가돼 줬다는 게 이제 피콕 와이저만의 전이효과 가설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요거 나머지 간단한 것들 팽창 가설들을 더 살펴보고 그 다음 파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